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벌써 마지막 코너입니다.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을 미국 시장으로 안전하게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학기미 분들을 위해 준비한 미국 주식 가이드. 목요일에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안내해드릴 분은요. 바로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실의 곽병열 이사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투자 관련한 책을 2권 내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2권은 아니고 네. 5권이나 냈습니다. 5권이요? 와, 앞으로 좋은 종목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곽 작가님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미주 가이드 종목 어떤 건지 한번 공개해 볼게요. 예. 네, 오늘의 종목은 메타버스 시대 최강자 마이크로소프트 되겠습니다. 아, 역시 이 메타버스 책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또 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반짝반짝하네요. 예. 네, 예쁜 책입니다. 우리 메타버스 쪽 전문가가 꼽은 최강자라고 하니까 확실히 눈길이 가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어떤 기업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또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네. 먼저 또 좀 소개가 된 것 같은데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시가총액 2위 기업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애플이랑 자웅을 겨룰 그쵸. 정도로 뭐 대단히 미국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실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사업 부서별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차피 크게 보자면 3가지 사업부로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나뉘어져 있고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생산성 그리고 비즈니스라고 하는 사업 부서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과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저희가 아는 뭐 링크드인 같은 어떻게 보면 그 헤드헌팅을 하는 뭐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능형 클라우드 우리가 이제 애저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서비스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1위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AWS라고 아마존이 1위고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제 개인 컴퓨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 3가지 사업부 중에서도 지금 뭐 지능형 클라우드가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개인 컴퓨팅 중에서도 게이밍과 관련돼 있는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아마존이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19%인데 20% 증가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S&P 500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10% 정도 미국이 지금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거의 2배네요. 2배 정도 지금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 정도 이익 증가를 가지고서 PER을 보게 되면 올해 예상 PER을 보게 되면 31배 정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나스닥 전체로 보자면 한 29배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소폭이지만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만 그 프리미엄 폭이 뭐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과 궤를 같이 할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대단히 고평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익 증가율은 그래도 시장보다는 한 2배 정도 나오니까 올해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미국의 종목이고 더군다나 오늘 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오늘 지금 원래는 한 300달러 그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오늘 종가로 보니까 299달러, 200까지, 네. 예, 299달러까지 빠졌으니까 제 생각에는 미증시가 조정받을 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대표주를 사실은 조정받을 때 또 채워나가시는 전략이 그쵸. 괜찮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들이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1년간 S&P 500의 2배가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이 많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엔비디아, 로블록스 등이 있는데 그중에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강자인지가 궁금한데요. 예, 그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실 때 이제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메타버스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죠. 오피스가 유명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왜냐하면 가장 뭐 친근하게 보시는 거는 그냥 뭐 엑셀이라든지 네. 뭐 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이 모장 스튜디오라고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인크래프트라고 지금 로블록스랑 이제 비슷한 어떻게 보면 레고 덩어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더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이제 그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거 가지고서 이제 또 게임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잠들 TV나 도티 TV 같은
이런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메타버스 드라마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그 드라마 보시면은 그냥 아마 유튜브 같은 경우 구독자 수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 같은 경우가 거의 200만 넘거든요. 200만이요? 예. 그러니까 뭐 대단히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의 3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누적 다운로드가 지금 2억 장 그리고 월 평균 이용자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도 충성도가 대단히 높은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유튜브 뭐 조회수도 거의 1조 회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조요? 예. 관련돼 있는 사실 제가 뭐 도티나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드라마 관련돼 있는 어떻게 인플루언서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 뭐 플랫폼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회수 1조 회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예. 인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에 일단 처음으로 뛰어들었던 게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소식이 정말 시장에 큰 파장을 미쳤잖아요. 이 메타버스 경쟁에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모멘텀이 많은 이 기업에 액티비전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니까 아주 최강자가 정말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실은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그 M&A 역사상 네. 사실상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기존의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어떻게 보면 콘솔 게임에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 조금 밀렸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전 세계 가장 큰 빅테크를 지금 만났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는지를 조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방 뭐 마인크래프트 말씀을 드렸지만 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 물론 3D로 구현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향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장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그래픽 상태거든요. 근데 그래픽과 관련돼 있는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사실은 그래도 이 게임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대응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봐서는 가장 큰 규모의 M&A를 단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구독형 게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게임 패스라고 하는 구독형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마인크래프트에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통해서 유저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임 라인업들이 지금 추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향후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전초적인 어떤 포석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가장 좋은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돼 있는 라인업을 갖췄다라고 저희들이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뭐 로블록스 같은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래픽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플랫폼 하나가 지금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게임과 관련돼 있는 플랫폼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좀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지금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갖춰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이 게임 시장 경쟁에 큰 방점이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지난 1분기에는 매출이랑 주당 순이익이 다 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호실적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호실적을 쭉쭉 낼 수가 있을지 그게 네.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실적 발표를 한번 네. 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8번, 그러니까 2년이면 이제 어차피 분기별로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8번에서 8번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네. 물론 이제 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보면은 조금은 시장 기대치를 좀 낮춘 다음에 그거보다는 잘 나오는 경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인가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저는 결이 좀 다른 게 항상 매출도 시장 기대를 넘어서고 이익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외형 성장과 함께 이익의 가시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후반에서 5월 초 정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올 텐데요. 이때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이번 분기에 지금 EPS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증익이면 뭐 썩 괜찮다.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컨센서스인데 네. 지금 말씀드린 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다고 했으니까 12%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저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앞서 지금 그 소개된 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400불이 아마 네. 400달러까지 목표 주가로 제시가 됐었는데 컨센서스는 그냥 다양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추정하는 한 평균치 정도가 지금 37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주가에서부터 보면 20% 넘는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편안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네. 이미 1분기에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인수를 하면서 인수했던 거와 관련돼 있는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이번 실적 발표 때 실적 발표 IR을 통해서 과연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가지고 얼마나. 애널리스트들이 네. 그런 거 많이 물어볼 건데 어떤 시너지를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낼 거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져갈 거냐와 관련돼 있는 자세한 질문들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평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장을 이런 식으로까지 크게 보는구나. 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리소스를 쏟아갈 건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최선호주로서의 어떻게 보면 위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월가의 전문가들도 지난 3개월 동안 이 거의 5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강력 매수를 좀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내놓고 나서 모건 스탠리나 오펜하이머,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앞서서 월가의 픽에서는 400달러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의 사업부에서 창출하는 이익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가시성이 네.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왜냐하면 이런 쪽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사실 가장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클라우드와 관련돼 있는 부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개인 컴퓨팅에 이제 게이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관련돼 있는 시너지가 사실은 개인 컴퓨팅과 관련돼서 덧붙여질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실적이 어떻게 보면 삼두마차들 중에서 가장 센 그 클라우드 더하기 지금 게이밍과 관련돼 있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성장 모멘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성장주라고 할 때 가장 그 매력적인 부분은 그래도 추후에 뭐 5년, 10년 이후에도 먹거리가 계속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거든요. 근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이밍이라고 하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비롯해서 아까 제가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 마인크래프트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와 관련돼 있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전보다 더 열렸기 때문에 아마 400달러로 상향시킨 데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성장 가치를 제고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370달러라고 하는 건 네. 월가의 평균적인 수준인 거고 얼마든지 상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꾸준히 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버스 최강자로서 굉장히 좋은 시장의 평가를 받는 이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메타버스 ETF가 출시가 됐고 미국에서도 메타버스 ETF가 되게 핫하잖아요. 앞으로도 좀 이런 ETF 관심 가져봐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만약에 제가 뭐 물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최강자를 뭐 설명을 네. 드렸지만 사실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메타버스를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종목을 아주 세부적으로 지금 분석해가지고 투자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네. 제가 봐서는 ETF는 대단히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해외 메타버스 ETF들의 구성 종목을 보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을 괜히 드린 게 아니라 네. 관련돼 있는 ETF의 가장 뭐 1순위에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저기 나오네요. 예. 그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4가지 ETF랑 펀드를 다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예, 1등 그리고 보시는 거대로 그 2등 정도에 지금 다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가 나가고 예. 있네요. 자료 아마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ETF들
중에서 구성 종목 B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대단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장 높은 종목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네.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좀 훨씬 더 개화가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펀드나 ETF로 투자하시는 방법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 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메타버스 잠깐 이러다 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드리는데 저는 조금 참고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의 케이스랑 저는 메타버스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전기차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 테슬라라고 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다들 그러셨거든요. 이거 무슨 전기차가 왜 필요하냐? 상용화가 될까? 그냥 휘발유차, 내연기관차 아니면 뭐 기존에 그냥 하이브리드 차 타고 다니면 될 걸. 네. 굳이 왜 전기차가 필요하냐? 그거에 대한 반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메타버스도 굳이 왜 필요하냐? 그렇죠. 기존의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쉽지만 사실은 메타버스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주목받게 된 거에는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AR 기기라든지 VR 기기들의 엄청난 발전이 있었기 네.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가치가 새롭게 또 등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국면 동안 사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실내에 머물렀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네. 이거에 대한 수요를 또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에도 IT 버블이 끝났다고 해서 인터넷이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래됐던 새로운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향후에 계속될지 안 계속될지는 기본적으로는 후퇴는 안 한다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메타버스도 조금 우리가 전기차처럼 한번 기술의 개화 그리고 기술의 진보가 일어났을 때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열리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메타버스와 관련돼 있는 투자에도 좀 마음을 여시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걸 열어드리는데 제가 제 네. 책 그 메타버스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 제가 준비를 네, 했으니까 제가 또 책을 들고 왔습니다. 예, 네. 그 책에 제가 해외 종목 첫 번째 순위에 지금 언급드린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해외 종목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어쩌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의 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가치를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은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내연기관차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지 사라진다고.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처럼 메타버스 또한 기존의 어떻게 보면 인터넷 플랫폼들을 상당 부분 대체할 거다라는 것들을 미리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꾸준히 봐야 될 어떻게 보면 테마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시대의 최강자가 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미주 가이드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함께 하신 분은요. 리딩 투자증권의 곽병열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